딜루터 디멘트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좁아. 딜루터 디멘트 리귤레이터의 스위치 3개, 뭐였지? 서플라이 스위치, 셀렉션 스위치, 이머전시 스위치. 그 스위치 3개가 하는 역할. 서플라이 레버는 옥시저를 레귤레이터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셀렉션 레버는 100%의 셀렉션 했을 때는 100% 산소만, 그래서 100% 산소만 들어오고, 노멀에 선택했을 때는 100% 산소하고 실내 공기하고 혼합이 돼서 조종사한테 보내준다. 이때까지는 조종사가 숨을 쉬어야만 공급이 된다. 조종사가 숨을 안 쉬고 계속 참고 있으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러다가 이머전시 레버를 온 하면은 조종사가 숨 쉬는 거에 상관없이 컨티뉴어스로 셀렉션 레버가 100%에 있으면 100%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노멀에 있을 때는 혼합 100% 산소하고 실내 공기하고 혼합된 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 셀렉션 스위치가 노멀에 있을 때는 혼합 비율은 어떻게 따지냐? 혼합 비율은 캐빈 알티튜드가 높으면 산소를 많이 주고, 캐빈 알티튜드가 낮으면 실내 공기를 더 많이 보내준다. 배율은 그렇게 한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옥시전은 뭐 간단하니까 컴퓨터 기면도 리귤레이터만 이해하시면은 합니다. 이제는 패신저 옥시전 시스템입니다. 자, 옛날 비행기, 아날로그 비행기는 옥시전 보트를 장착하고 다니고, 지금 나오는 비행기들은 옥시전 제너레이터를 장착하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옥시전 제너레이터는 한번 작동되면 재사용 불가합니다. 교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공기에서 옥시전 마스크 도어 레치가 약해서 토크다운하고 열렸으면 절대 마스크를 당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로 마스크 하나만 당기면은 즉시 제너레이터가 작동이 돼서 그 제너레이터는 한번 작동이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고줄에 있는 3명의 승객은 앉힐 수가 없습니다.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내려야 됩니다. 절대 마스크가 떨어져 있으면 땡기면 안 됩니다. 트리거핀이 빠지는 순간, 고개 빠지는 순간 제너레이터를 작동시키고 옥시전을 마스크로 공급시켜주는 거예요. 빠지면서 절대 땡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주공항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승객 3명이 앉았다가 내린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갑자기 보딩 중에 앉았는데 다시 내리라고 내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내리겠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내린다. 내가 왜 내리냐? 그런데 기장이 승무원이 설명해서 안 돼서 기장까지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승객들이 못 내린다. 그래서 저까지 올라갔어요. 저도 올라가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은 규정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저는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실제로 만약에 비상상태가 발생이 되면 손님 세 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냐? 실제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는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규정에, 그래서 비상장구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자리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손님들이 내렸습니다. 그랬죠.
그때서야 이제 수긍이 되는지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세 명이 일행 같으면 괜찮은데 일행이 아니야. 그 땡긴 사람이 한 사람이 땡겼는데 세 명이 일행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손님 세 명을 놓고 비행기는 갔는데 그 다음에 아마 빨리 해줬겠죠. 인선 쪽에서 빨리 해줬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비상장구기 때문에 절대 옥시전 마스크가 떨어지면 근데 이게 옥시전 마스크가 떨어지는 게 도화 레치가 정상적이면 괜찮은데 좀 약한 것들이 있어요. 대중에.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가끔. 그럼 이게 왜냐면 항공기가 스팟인하고 보통 스팟인 할 때, 그쵸? 스팟인하고 보딩 할 때, 이럴 때 꿀렁꿀렁하니까 저 충격에 의해서 약한 레치가 하나 풀려갖고 도화가 턱하닥 떨어지면은 마스크는 도화만 높으면 마스크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대치를 잘해야 됩니다. 절대 땡기시면 안 되고, 승무원들도 이미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승무원들도 알아요. 절대 승무원들도 안 땡깁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그 옥시전 마스크를 다시 접어서 집어넣다가 못 집어넣으면은 이제 정비사를 불러요. 우리가 올라가서 접어서 집어넣는데 그 중에 이제 레치가 망가진 게 있어요. 망가진 게. 레치가 망가진 거는 도화 클로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테이프를 비행기에다 싣고 다녀요. 우리가 실어놓은 거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테이프를 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테이핑을 하고 만약에 내가 테이핑을 했다면 마스크 도화를 테이핑을 했다면 반드시 객실 사무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객실 사무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다 떨어지는데 거기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테이핑을 해놨으니까 사무장이 그걸 알고 있어서 빨리 가서 거기를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사무장이 모르고 있다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무장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객실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뭔가 좀 찜찜하다 내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무장한테 얘기를 해줘요. 무조건 하고. 그게 제일 좋아요. 뭐가 안 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갔다 와서 해드리겠다라고 그런 거를 객실 사무장한테는 얘기를 해주라 이거죠. 그 승무원이 여러 명인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사무장한테만 얘기하면 됩니다. 사무장한테. 특히 이런 비상장구 같은 거는 더욱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안 다칩니다. 자, 패신저 서비스 유니트. 나중에 보면 이제 그림 나오는데 이 패신저 서비스 유니트 승객 머리 위에 이만한 판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패신저 서비스 유니트. 여기에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패신저 서비스 유니트에 옥시전 마스크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무원 콜 버튼, 리딩 라이트,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노 스모킹 라이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 에어컨 시스템. 아,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이렇게 자기만 이렇게 돌려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에어컨 시스템 그거까지도 같이 거기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PSU라고 합니다. PSU, 패신저 서비스. 지금 나오는 비행기들은 객실도 전부 하이테크화 돼가지고 객실도 전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그래서 객실
라이트 컨트롤 이런 것들도 스위치로 하다가 지금은 전부 이제 화면에서 다 합니다. 화면에서 메인 화면 있죠. 그러니까 그 객실 사무장이 앉아 있는 그 메인 화면에 거기에서 다 컨트롤 다 돼요. 라이팅, 오디오, 비디오 컨트롤 거기서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디지털화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은 객실 정비사들도 그래서 객실 정비에 에비오닉이 같이 해요. 에비오닉 특기들이 전부 디지털화 돼가지고 교육도 다시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긴 편리한데 사용만 할 줄 알고 근데 이제 고장 탐구하는 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엄청나게 편리해졌다. 우리 비행기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행기들 그러니까 그 지금 객실 선진화 그 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들이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때 그 바로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은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보편화됐겠죠. 그 전에 나온 비행기들은 아직까지도 다 그냥 스위치로 하는 겁니다. 스위치로. 자, 각 승객들이 앉아 있는 머리 위에 있는 PSU, 그 다음에 레바토리 서비스 유니트, 그 다음에 어텐던트 시트 서비스 유니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그래서 레바토리 서비스 유니트, 레바토리는 레바토리 내부에 여기 포워드 어텐던트, 포워드 레바토리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포워드 레바토리하고 우리 비행기는 포워드 레바토리, 애프터 레바토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전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오른쪽 이거는 없어요. 우리 비행기는 오른쪽은. 오른쪽 거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토리하고 그 다음에 어텐던트 시트, 어텐던트 서비스 유니트는 옥시전 마스크 그 도화만 있는 거예요. 옥시전 마스크만. 이 PSU처럼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옥시전 마스크만 장착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옥시전 마스크만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포워드 어텐던트 시트 서비스 유니트 마찬가지. 자, 그 실린더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려면은 산소가 얘네들 다 공급을 해야 되죠. 공급을 해야 얘네들 손님들이 화장실에 있던 어디에 있던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실린더에 있는 산소를 이 패신저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FCU가 작동을 해야 된다. 컨티뉴어스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입니다. 컨티뉴어스 두 개. 하나는 일렉트로 뉴매틱 컨티뉴어스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고 하나는 뉴매틱 컨티뉴어스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입니다. 줄여서 FCU 그냥 FCU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식 명칭은 원래 그렇습니다. 두 개 FCU 중 한 개만이라도 작동이 해야 됩니다. FCU 중에 한 개라도 작동하면 올 패신저의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 자, 그럼 FCU를 작동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비상 상황이니까 그렇죠? 오토매틱 14,000피트 오토매틱 이건 오토매틱입니다. 이건 조종사가 아무 조치를 안 해도 캐빈 알티튜드 센서가 스위치가 캐빈 알티튜드를 14,000피트 감지하면은 자동으로
산소 마스크를 전부 드롭시켜줍니다. 이거 캐빈 알티튜드입니다. 캐빈 알티튜드. 이거 한국이 고도가 아닙니다. 캐빈 알티튜드 14,000피트. 캐빈 알티튜드. 두 번째 방법은 일렉트릭으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일렉트릭 스위치로. 세 번째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레바.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을 하면은 옥시전 마스크 드롭 산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14,000피트 아네로이드는 캐빈 알티튜드 스위치, 이 밑에 있는 캐빈 알티튜드 스위치가 14,000피트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시그널을 쫙 줘서 두 개의 FCU를 다 작동시킵니다. 두 개의 FCU를. 오토매틱으로 두 개의 FCU를 다 작동시키기 때문에 한 개만 작동시켜도 공급이 가능한데 두 개를 다 작동시킨다 이때는. 그쵸? 두 개를 다 작동시킨다. 14,000피트가 넘어가는데도 옥시전 마스크가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종사가 일렉트리컬 스위치를 가드를 제껴서 노멀 포지션에 있는 스위치를 온 하면은 한 개의 FCU가 작동이 된다. 한 개의 FCU. 일렉트리컬로 했는데도 마스크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마지막 수단은 케이블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케이블로. 조종사가 조종실 바닥에 있는 카바를 열고 레버를 온하면은 한 개의 FCU가 작동을 합니다. 이건 케이블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나올 수가 없죠. 에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개. 조종사가 이걸 선택을 해서 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조종사가 14,000피트 도달도 안 됐는데 산소 마스크 떨어뜨려주자 하고 결정하고 떨어뜨려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거의 조종사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될 때, 이미 저때쯤 되면은 조종사는 이거 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그쵸? 조종사는. 이미 저때쯤 되면 조종사는 이거 다 쓰고 있을 거야. 조종사들은. 미리는 만약에 13,000피트다. 13,500피트다. 그러면 조종사가 이제 산소 마스크 떨어뜨릴 줄 알고 일렉트리컬로 떨어뜨리면 안 한다 이거죠. 세 가지가. 매뉴얼로 연결하면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직접 작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작동 안 될 수가 없죠. 우리 그 매뉴얼로 작동시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랜딩 기어 있죠. 랜딩 기어가 뭐로 작동이 되죠? 랜딩 기어 작동되는 게 유압으로 작동해요. 유압으로 작동되는 건데 랜딩 기어가 레버가 있어요. 조종실에 레버가 있어요. 다운 하면은 이제 셀렉터 밸브에 다운 쪽으로 프레셔를 연결시켜줘서 다운 쪽으로 가서 랜딩 기어가 다운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랜딩 기어 엄락 있죠. 엄락 이렇게 걸려요. 랜딩 기어가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랜딩 기어가 이렇게 있다가 랜딩 기어 업하면 쭉 올라와서 이렇게 있던 게 렛치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탁 걸치면은 이제 이게 렛치가 이렇게 걸어서 이제는 하이드로 파워를 다 빼도 얘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엄락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주는 게 하이드로 프레셔 가서 요걸 풀어주는 거예요. 요걸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 쫙 줘서 랜딩 기어를 다운 시키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요걸 못하는 거예요. 요걸 못 풀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종실에서 마찬가지로 조종실 바닥에 있는 카바 열고 땡기면 돼요. 케이블로 연결돼. 땡기면은 요걸 풀어주는 거예요. 요걸.
그러면 나중에 요거만 풀어주면은 랜딩 기어는 자중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자중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다운락. 만약에 랜딩 기어가 다운락이 안 걸린 상태에서 랜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접힐 수가 있어요. 그쵸? 접힐 수가 있습니다. 다운 앤드 락킹이 돼야 된다 이게. 다운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운 되면은 또 다운 락이 걸려야 돼. 그건 이제 스트러트에서 하는 건데 그 다운 락이 안 걸린 상태에서 랜딩 기어가 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에 의해서 접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다운 락도 마찬가지로 하이드로 프레셔가 해요. 유압이 하는데 지금 유압이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락은 번지 스프링이라고 해서 번지 스프링. 굵기가 한 이 볼펜 굵기만한 거, 그쵸? 이런 볼펜 굵기만한 스프링이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이 요거보다 좀 가늘겠다. 요런 스프링이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두 개가. 그 조그만 스페이스에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번지 스프링이. 그 번지 스프링이 다운락을 해주는 거예요. 하이드로 프레셔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일단 엄락만 풀어주면은 랜딩 기어는 알아서 자동으로 내려와서 다운락까지 걸린다. 그래서 랜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랜딩 기어 시스템에도 이런 매뉴얼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 시스템 다운락 액추에이터, 다운락 번지 스프링, 다운락 번지 스프링 랜딩 기어 작업을 하다가 다운락 번지 스프링 그거를 제끼려고 파이프 들고 제끼다가 타이어 위에 올라가서 번지 스프링 힘을 이기려고 파이프 들고 제끼다가 덩치 큰 사람이 1m 80이 넘고 체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그거를 제끼다가 그 힘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 제껴지면서 락킹이 풀리면서 타이어가 어떻게 돼? 랜딩기가 꿈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꿈찔하니까 회전이 된 거예요. 꿈찔하면서 굴러 떨어졌는데 꿈찔해서 떨어진 사이에 여기 오른쪽 다리가 여기가 낀 거예요. 타이어에 바닥하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바로 수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여기를 결단했어요. 여기를 딱 여기를.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었어요. 애가 둘. 하나는 3살, 하나는 1살인가 이렇게. 애가 둘. 젊은 사람이잖아, 그쵸?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회사 못 다니잖아요, 그쵸? 회사 못 다녀요.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그분이 얼마에 합의를 해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회사에서는 아주머니 남편은 일을 못하니까 이제 아주머니를 우리 항공기 청소 용역하는 거 있죠? 기내 청소. 한국공항이죠 그때는. 그래서 거기에 아주머니를 거기 출근시키게 하고 애들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학비 전액 부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은 얼마에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합의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회사에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번지 스프링 힘이 얼마나 그 힘을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때는 장비도 잘 없었고 지금 같으면 아마 그 작업하려고 그러면 못한다 그럴 거예요. 장비가 없어서.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옛날에 발생이 한번 됐었어요. 자, 매뉴얼 레버. 케이블로 작동시킵니다. 케이블로. 그러니까 FCO 2개 중에 1개만 작동이 되면은 옥시전 시스템 가동은 전체가 가동이 다 된다. 옥시전 마스크 도어. 마스크 도어의 래치를 릴리스 시켜주는 파워 소스는 뭘 것 같아요? 네?
응? 마스크 도어 레치를 릴리스 시켜줘야 마스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 보면은 마스크 도어 레치 릴리스하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리컬로 보통 해줘요, 일렉트리컬. 근데 우리 비행기는 이 마스크 도어 레치 릴리스는 옥시전 프레셔가 합니다. 그 옥시전 프레셔가 없으면은 마스크 상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매뉴얼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매뉴얼로 떨어뜨리는 거는 우리 정비사가 필요에 의해서 매뉴얼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 승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다. 옥시전 프레셔가 있어야 됩니다. 저거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한 150 psi, 100 psi 그 정도 있어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도와. 실제로 내가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는데 옥시전 프레셔가 반드시 있어야만 도어 레치 풀리고 마스크 떨어진 거 땡기면은 산소 공급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패신저 옥시전 샷업 밸브는 없습니다. 요거는 카고 컨버터블 항공기에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카고 컨버터블 요게 카고도어예요. 요게 카고도어. 메인 카고도어, 사이드 카고도어라는데 카고 컨버터블이 가능한 항공기는 제작 당시에 이 도어를 장착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고로 컨버전 할 수가 없어요. 이 도어가 장착된 항공기는 카고 컨버전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는 밖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쪽 도어가 이렇게 닫혀만 있는 거예요. 손님용으로 쓸 때는 그냥 닫아놓고 디액티베이션 시켜놓은 거예요. 크로스 디액티베이션. 못 움직이게. 그냥 동체 스킨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쵸? 그다가 이제 카고로 컨버전이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데코레이션이랑 뭐 다 띄고 카고도어 액티베이션 시켜서 오픈만 되면은 카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패신저 비행기에는 셧업 밸브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셧업 밸브 하면은 제일 이 옥시전 보틀, 그쵸? 옥시전 보틀에 여기에 보면은 동그란 이렇게 레버가 있죠. 여기. 그쵸? 그게 메인 셧업 밸브. 이게 메인 셧업 밸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셧업 밸브는 중간에 하나를 더 만들어놓은 거예요. 밸브를 하나. 그래서 크리오 옥시전 시스템에도 셧업 밸브 하나 있었죠. 네. 그 부조종사 뒤쪽에 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셧업 밸브. 조종사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만들어놨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조종사 크리오 옥시전에 셧업 밸브를 왜 장착해놨는지 우리 비행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지금 엔진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도 셧업 밸브 바로 공급되지. 셧업 밸브를 만들어놨다. 자, FCU. 이게 FCU인데. 뉴매틱 컨티뉴어스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 그 다음에 일렉트로 뉴매틱 컨티뉴어스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 두 개의 FCU 중에 한 개만 작동이 되면은 옥시전 공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서멀 컴펜세이터 아셈블리, 요게 이런데 장착되어 있는 서멀 컴펜세이터 아셈블리는 이거는 장착이 되어 있는 비행기도 있고 없는 비행기도 일단 써 있으니까 이거는 갑작스럽게 고압의 산소가 갑작스럽게 들어와 갖고
그 고압이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 컴pen세이팅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씩 장착해 놓은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일렉트릭 스위치, 일렉트리컬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일렉트리컬 스위치가 28V DC 배터리 버스를 이용한 28V DC 배터리 일렉트리컬 스위치인데요. 일렉트리컬 스위치. 일렉트리컬 스위치가 DC 28V라는 얘기는 항공기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파워버스입니다. 저거는 엔진에 장착되어 있는 제너레이터가 다 페일돼도 저 파워는 죽을 수가 없다는 파워입니다. 배터리 파워이기 때문에. 조종실에 있는 스위치를 가드를 벗기고 노멀에 있던 거를 ON으로 선택을 하면 이 FCU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일렉트로 뉴매틱 FCU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작동이 되고 나면은 작동이 돼서 일렉트로 뉴매틱 FCU가 작동이 돼서 산소가 공급이 되면은 패신저 옥시전 온 라이트 엠버라이트입니다. 엠버 워닝 라이트입니다. 엠버라이트가 탁 들어와요. 얼마? 20psi 이상만 되면 온라이트가 탁 들어온다.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FCU에 연결이 되어 있죠? 요거는 FCU 내부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프레셔 스위치가 20psi 프레셔 스위치가 FCU 내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 그 다음에 프레셔 트랜스미터도 패신저를 프레셔가 조종실에서 얼마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것도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FCU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FCU. 그래서 프레셔 트랜스미터하고 저 프레셔 스위치, 패신저 옥시전 온 라이트를 켜주는 프레셔 스위치도 다 일렉트로 뉴매틱 FCU에 장착이 되어 있다.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서비스 패널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자, 매뉴얼 액추에이션 핸들. 매뉴얼 액추에이션 핸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이거는 두 개가 다 똑같더니 이게 얘가 매뉴얼로 작동할 때는 얘가 작동하는 겁니다. 매뉴얼로 작동할 때는 요놈이 작동하는 겁니다. 매뉴얼 핸들을 당길 때 작동되는 거는 저놈이다. 그래서 뉴매틱 컨티뉴스 플로우 컨트롤 유니트. 일렉트로만 더 붙었죠, 이쪽에. 뭐 헷갈리실 거 없을 거예요. 저 위에 붙어 있는 매뉴얼 액추에이션 핸들 표시는 리셋 할 때, 리셋. 반드시 한 개라도 작동을 했으면은 리셋을 시켜놔야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리셋은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리셋이고, 온리 리셋입니다. 이거는 온리 리셋. 요거는 오퍼레이션 앤 리셋. 그쵸? 리셋. 요겁니다.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요런 이쪽은 리셋 온리. 요거는 오퍼레이션 작동 앤드 리셋. 오버보드 디스차지니까 오버보드 디스차지는 저 크리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오버보드 되면은 세이프티 릴립 시킨다 그랬어요.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요거만 이해하시면은
패신저 옥시전 시스템. 자, 처음에 옥시전이 공급이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프레시아 트랜듀서. 프레시아 트랜듀서는 여기서 프레셔를 감지해서 들어오는 거에서 프레셔를 감지해서 어디로? 조정실로 가서 조정실에 지금 패신저 옥시전 실린더가 얼마 프레셔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 프레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산소는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두 개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산소가. 왜냐? 메인 샤워 밸브는 항상 오픈 시켜놓고 비행을 하니까 항상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옥시전.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프레셔 트랜듀서는 반드시 지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프레셔는 조정실의 프레셔는 반드시 지시를 해야 된다. 요런 요 빨간색으로 칠하면 요 세 개만 없거나 다른 없는 거죠. 저쪽 FCU에는 요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작동을 시키면은 온라이트가 안 들어옵니다. 온라이트가. 그쵸? 온라이트는 이 일렉트론 뉴매틱에만 있으니까. 그쵸? 요 스위치가, 프레셔 스위치가 일렉트론 뉴매틱에만 있기 때문에 매뉴얼로 작동시켜서 뉴매틱 FCU를 작동을 시키면은 온라이트는 안 들어온다. 그쵸? 그럼 이해 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토매틱 14,000피트 14,000피트 오토매틱이 작동이 됐다. 그럼 이 아네로이드 오토매틱 액추에이션 아네로이드가 작동을 해서 이걸 이쪽으로 밀어요. 14,000피트 이상 되면 이렇게 밀면은 이게 올라가고 여기가 피봇이니까 얘를 밑으로 내리겠죠? 이쪽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쪽이 내려오면은 이 밸브가 액추에이션 밸브가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면은 산소가 이제 일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일로 타고 들어가고 요로 돌아가고. 그래서 요로 들어가는 거는 서지 참바로 가서 서징 현상을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서지 참바로 들어가고, 요쪽으로 들어오는 게 가서 요거를 밑으로 눌러주면은 여기에 있는 요 메인 플로우 컨트롤 밸브가 오픈이 됩니다. 자, 메인 플로우 컨트롤 밸브가 오픈되면 바로 이제 옥시전은 이렇게 가서 시스템으로 쭉 가는 겁니다. 마스크로 가는 겁니다. 옥시전 마스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마스크 도어 오픈시키고 마스크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0psi만 넣으면은 프레셔 스위치가 컨택을 해서 온라이트, 엠버 온라이트 켜주고, 여기 프레셔 리듀싱, 이건 100psi. 프레셔 리듀싱은 100psi라고, 릴리 밸브는
릴리 밸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쵸? 릴리 밸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릴리 밸브는 이 100psi보다 높아야 돼요. 그쵸? 높아야 되는데 릴리 밸브는 얼마에 릴리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한 120이나 130 되겠죠. 뭐. 그쵸? 120이나 13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릴리 밸브는 항상 프레셔 레귤레이터가 50으로 레귤레이팅 한다. 그러면은 릴리 밸브는 프레셔 레귤레이터 다음에 장착이 돼야 됩니다. 전에 장착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 어느 계통이든 마찬가지야. 어느 계통, 유압 계통이든 뭐 뉴매틱 계통이든 뭐 연료 계통이든 마찬가지. 만약에 릴리 밸브가 장착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프레셔 리듀싱 밸브 아니면 프레셔 레귤레이터 다음에 장착이 돼요. 다음에. 그래서 오버 프레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다음에 장착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얘도 프레셔 레귤레이터, 프레셔 리듀서에 장착, 이거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네요. 같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도 요 스프링에 문제가 있어서, 그쵸? 요 스프링에 문제가 있어서 100psi로 컨트롤 못하면 일로 리드를 하고, 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확하게 요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수치가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패신저기 때문에 이 캐빈 전체를 공급해주고 캐빈 전체를. 그래서 프레셔가 약하면은 뒤에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앞에 있으면 뒤에 안 갈 수도 있잖아. 때문에 이 프레셔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뉴매틱 요거만 작동됐다 하면은 얘는 무조건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프레셔 스위치. 맞아. 라이트는 들어오게 됩니다. 라이트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ltitude compensating aneroid. altitude compensating aneroid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altitude compensating aneroid는 캐빈 altitude가 높으면은 캐빈 altitude가 높다는 얘기는 압력은 어떻다는 얘기죠? 압력은 낮다는 얘기예요. 그때 캐빈 알티튜드가 하이 그렇죠? 하이 때는 요 아네로이드가 작동을 해서 이거 반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캐빈 알티튜드가 높으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파이로트 밸브를 오픈시켜줘요. 파이로트 밸브를 오픈시켜주면은 요게 이렇게 작동되고 올라가니까 파이로트 밸브를 작동시켜주면은 여기로 들어와 여기서 컨트롤 메인 플로우 밸브 컨트롤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이 프레셔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간다 이거 같이. 이건 뭐냐? 산소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산소량을. 캐빈 알티튜드가 하이 때 산소량을 증가. 그럴 때 사용된다. 알티튜드 컴pensating 아네로이드하고 오토매틱 액추에이션 아네로이드는 사용이 다릅니다. 달라요. 반대로 작동이 되네, 아네로이드가. 이거는 맞는데, 그렇죠? 압력이 낮으니까 내려가는 게 맞네. 이거는 압력이 낮은데도 올라가는 이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작동되는데 저거하고.
이게 맞는데 이게 그쵸?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게 내려가야 되는 요거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요거 그쵸? 두 개가 연관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작동되는 게 맞습니다. 압력이 여기에 지금 압력이 낮으니까 여기 압력이 낮으니까 부풀어 올라야죠. 그쵸? 얘는 맞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여기는 압력이 여기 지금 다 압력이 낮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압력이 낮은 거예요. 표면 압력이 지금 낮으니까 그쵸? 알티튜드 하이 때니까 압력이 낮으니까 요거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그쵸? 요거하고 연관. 이거 반대로 작동이 되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작동. 요거는 아마 요 안으로 이제 두 개가 연관이 돼서 이렇게 작동. 이게 원래 이게 맞습니다. 그쵸?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만 이해하시면은 패시브 옵션 시스템 더 할 거 없습니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됐습니까? 네. 이거만 이해하시면 다른 패시브 옵션 시스템 더 할 거 없습니다. 매뉴얼 액추에이션 한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이거. 불갈 있으십니다, 불갈 있으십니다. 자, 아까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거 심플하죠? 보기가 훨씬 심플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저기서 이걸 얘기를 안 해줬네요. 자, 뉴매틱 이거 솔레노이드가 솔레노이드. 자, 스위치 온, 오프, 오버헤드 패널. 스위치를 작동시킬 때, 그쵸? 스위치 노멀 포지션에서 온으로 작동시키면은 요 솔레노이드가 작동이 돼서 아까는 요 레버가 그쵸? 요 레버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갖고 요 레버가 이렇게 나와서 요걸 이렇게 밑으로 내려줬는데 아닌가요? 맞나요? 아니고 여기서 작동했던 거구나. 지금은 이제 얘는 14,000비트 얘는 작동을 안 한다고 보고 작동을 안 한다고 솔레노이드 작동시켜서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얘를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액추에이션 밸브 오픈시켜가지고 유로를 형성시켜주는 겁니다. 유로를 형성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 파이로트 플로우 리스트타 여러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품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이 FCU를 교환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요거를 내가 요 평드라이브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평드라이브 돌릴 수 있는 건데 저거를 만약에 내가 저걸 돌려놓으면 이 FCU는 아주 못 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걸 돌렸다면 이거는
이 FCU를 제작할 당시에 플로우를 다 고려해서 완전히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건드릴 게 아닙니다. 이건 샵에 들어가서 만약에 샵에서 이거를 배치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샵에서 이걸 다 컨트롤할 그때는 건드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이게 이제 라인에서 만드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게 다른 부품에도 만약에 저런 게 있다면은 매뉴얼에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요거는 우리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건 플로우량을 정해준 거예요, 얘가. 정해준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미대로 내가 돌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못 쓰는 겁니다, 이제. 못 써요.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렉트로 뉴매틱 FCO는 14,000피트 오토매틱,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스위치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다. 자, 이제 뉴매틱 FCO입니다. 뉴매틱 FCO는 매뉴얼 케이블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매뉴얼 케이블로 이렇게 돼요. 온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려 눌려주니까 요 어디에요? 액추에이션 밸브가 오픈이 돼서 유로를 형성시켜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매뉴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일렉트리컬로 하느냐 그 다음에 오토매틱으로 하느냐 그 차이죠. 그 차이. 리셋. 자, 리셋 포지션에서 5초 이상 올려요. 리셋. 이거 리셋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팍 눌러줘서 요거를 지금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원 상태. 올라갔던 거를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줍니다. 원 상태로. 리셋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상으로만 보면은 작동시켜 놓고 나면은 이 스프링에 의해서 그쵸? 이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리셋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림상으로만 보면 그쵸? 리셋이 안 되니까 반드시 리셋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림상으로 보면 스프링이 있어서 이 스프링이 리셋을 시켜줄 것 같은데 스프링이 약한가 봐요. 그쵸? 리셋이 안 되니까 반드시 리셋을 하라고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이쪽에 트랜듀서도 없고 이쪽에 프레셔 스위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작동은 똑같습니다. 이쪽은 똑같아요. 이쪽은 똑같습니다. 이거까지 다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저 14,000피트가 오토매틱, 그쵸? 매뉴얼이나 일렉트리컬은 조종사가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14,000피트가 작동이 되면 두 개의 FCU가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FCU를 통해서 옥시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옥시전. 그쵸? 그래서 그때는 알티튜드 컴pen세이팅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죠. 그쵸? 두 개의 FCU가 다 작동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두 개 다 오픈돼서 공급이 되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산소가. 그쵸? 하나씩 작동할 때는 요거에 의해서 캐빈 알티튜드가 높으면은 산소를 더 많이 보내준다. 크리오 옥시전에서도 그랬죠. 산소가 캐빈 알티튜드가 높으면은 산소하고 실내 공기 혼합률을 산소량을 더 많이 보내준다. 똑같습니다.
산소량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장착해 놓은 거다. 이렇게 산소 파이프가 쫙 뒤에까지 쫙 가잖아요, 그렇죠? 메인 이거 저기인가 패신저 옥시전에 이 샤도 밸브는 장착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컨버터블 항공기에만 장착을 한 건데, 요건 요 레버, 매뉴얼 핸들, 요 매뉴얼 핸들 요 레버, 요 레버를 요거를 지금 크로스 포지션에 있죠. 요 레버를 이쪽으로 확 돌리면은 오픈 쪽으로 가면 오픈시키고, 그렇죠? 크로스하고 있으면 크로스시키고. 매뉴얼 핸들입니다. 이거는 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레버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PSU입니다. PSU. PSU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타입은 이게 아닙니다. 패신저 서비스 우리 타입은 이게 아니에요. 커졌어, 가만. 이게 아니고, 요게 우리 타입입니다. 요게. 자, 리딩 라이트가 있고요. 리딩 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콜 버튼입니다. 콜 버튼. 콜 버튼. 그 다음에 게스퍼예요. 아, 게스퍼지, 게스퍼. 아까는 쓴 게 생각이 안 났어. 게스퍼입니다. 에어 컨디셔닝 게스퍼예요. 그 다음에 옥시전 마스크. 그 다음에 여기가 노 스모킹, 그 다음에 패스트 시트 벨트, 고라이트.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스피커가 안 달려있는데, 스피커가 여기 또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스피커가. 그래서 PSU에 여러 가지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업하려면은 그림을 다 올려놓고 할 거예요. 이렇게. 리딩 라이트, 콜 버튼, 게스퍼에 옥시전 마스크, 스피커, 그 다음에 노 스모킹 앤 패션 시트 벨트 라이트, 그 다음에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요게 박스입니다. 옥시전 박스. 옥시전 마스크 박스 아니고 이걸 여는 거예요. 여는 겁니다. 요거는 레치가 두 군데.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여기하고 요거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홈이 요만하게 동그랗게 조그만 홈이 파져 있어요. 그 홈으로 눌러서 레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저 쉬었다 합시다.